인물 중국사 삼국지 제갈량의 융중대와 적벽대전 그리고 관우의 죽음과 황제가 되는 유비. 제갈량의 융중대. 207년 유비가 직접 양양의 융중에 은거하고 있던 낭야의 이름난 선비 제갈량을 방문했는데 삼국시대의 위대한 정치가 겸 군사가인 제갈량은 자가공명이며 와룡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 현자를 애타게 찾자 사마위와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했고 유비는 3번이나 그를 찾아간 끝에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융중에서 제갈량과 천하의 대세와 개인적인 포부를 터놓고 이야기했고 또한 제갈량에게 계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동쪽으로는 손권의 오나라와 연합하고 서쪽으로는 형주와 익주의 근거지를 두고 남쪽으로는 이월과 화친하고 북쪽으로는 조조에 대항해야 한다 라며 전국을 통일할 계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갈량은 천하의 형세를 분석하면서 유비에게 기회를 틈타 형주와 익주를 얻고 그 두 땅을 근거지로 삼아 험난하고 중요한 지세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강동의 손권과 우호 관계를 맺고 서남 쪽의 소수민족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나라 안으로는 법도를 정비하고 군량과 건초를 비축하며 군대를 정비하고 생산을 발전시키며 지방의 세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정세를 지켜보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바로 북쪽으로 향해서 조조를 공격해 전국을 통일하고 폐업을 이룰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융중대인데 이를 듣고 유비는 매우 기뻐하며 제갈량에게 산에서 나와 자신을 보좌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갈량은 유비의 모사이자 유비 집단의 핵심 인물이 되어 총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융중대는 유비의 세력을 이끄는 핵심 노선이 되었습니다. 적벽대전. 208년 12월에 조조가 형주를 빼앗은 뒤 손권에게 서신을 보내 겁을 주었는데 내용은 자신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땅에서 손권을 보위해 사냥한 뒤 강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유비를 격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가 자신의 책사 제갈량을 보내 동호와 연합해 조조의 군대에 맞서고자 했는데 당시 조조의 군대는 병력이 약 20만 명이었는데 외부에 80만 명이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3만 병력을 동원해 대장주의와 정보를 각각 정통수와 부통수로 임명하고 유비의 2만 병력과 연합해서 조조를 공격하기로 해서 적벽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강릉에서 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 적벽에서 손유연합군과 맞닥뜨렸는데 조조의 군사들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한 데다 무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2시간 동안 싸움 끝에 손유연합군이 쉽게 승리했습니다. 전투 후 조조는 군대를 오림으로 이동시켜 상대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는데 주인은 황계가 제안한 거짓으로 투항하는 척하는 계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황계에게 소형 전함 10척에 건초를 가득 싣고 중간에 기름을 부은 후 북쪽 기슭에서 출발하여 투항하는 척하며 조조의 진영으로 접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조조의 진영에 이리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황계가 각 전함에 불을 붙이도록 명령하고 바람의 기세를 이용해 바로 조조 수군의 전함으로 돌격했습니다. 당시 바람이 무척 사나워서 조조의 군함까지 불길이 옮겨붙어 치솟아 오르더니 금세 북쪽 기슭의 조조군 진영에까지 번졌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유가 대군을 이끌고 남쪽 기슭에서 공격해 조조의 군대는 대패했는데 배도 모두 불타버린 데다 불길 속에서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익사한 병사와 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육로로 화용도를 통해 강릉으로 후퇴했는데 유연합군은 수륙 양쪽으로 진격해 남군까지 조조의 군대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대로 기운 데다 전염병까지 돌아 많은 병사가 죽어나가자 조조는 어쩔 수 없이 대장조인과 서왕이 강릉을 악진이 양양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적벽대전은 결국 조조의 패배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 적벽대전은 소수가 다수를 이긴 전쟁으로 이 전쟁 후 삼국 간의 세력 구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대치하는 국면이 형성되어 조조는 북쪽을, 손권과 유비는 강남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각자 세력을 키우고 새로운 힘겨루기를 준비했습니다. 맥성에서 관우가 패하다. 관우는 자는 운장이며
하동 사람인데 용감하고 싸움에 능해서 한때 홀로만 명을 대적하는 장수라는 뜻으로 만인지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유비와 함께 동서원정에 참여해 수차례 전공을 세운 바 있는데 200년에 조조가 유비를 크게 격파했을 때 관우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시 관우의 용맹함을 아낀 조조가 푸짐한 상을 내리고 한수정후에 봉하기까지 했지만 관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유비에게로 도망갈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유비는 그런 관우를 믿고 의지하여 흔히 관우에게 홀로 전략적 요지를 지키도록 했는데 214년에 관우가 번성으로 진격해 조조군 우금의 7군대를 섬멸했습니다. 이에 관우의 군대는 한층 더 기세등등해져 그 기세가 화하 지역 전체를 울릴 정도였고 조조는 천도를 통해 겨우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19년 10월에 강동에 자리한 오나라의 대장 영웅이 관우와 번성에 수장 조인이 대치하는 틈을 타 형주를 빼앗고 또 관우의 진영이 있는 강릉을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진퇴양난에 빠진 관우는 황급히 번성에서 군대를 철수해 서쪽으로 후퇴한 뒤 맥성에 주둔했는데 영웅이와의 전략을 펼쳐서 관우의 병사들이 전투에 대한 의욕을 잃고 하나둘씩 진영을 떠나버리게 했습니다. 결국 관우는 홀로 맥성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때 손권이 관우에게 투항을 권했지만 관우는 짐짓 투항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 성곽에 깃발을 두루 꽂고 볏짚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성루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 10여 명과 몰래 성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낌새를 알아차린 손권이 주연과 반장을 보내 관우의 퇴로를 모두 막게 했습니다. 결국 임저에서 오나라의 군대가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을 사로잡아 바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황제가 되어 한나라를 잇는 조비. 220년 정월 조조가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조비가 즉위해 위나라 왕이 되었고 그해 10월에 한나라 헌제가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어 조비가 황제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위나라 문제입니다. 이로써 역대 12명의 황제 195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안 왕조는 결국 종말에 이르렀는데 그해 10월 13일 이름뿐이던 한나라 헌제 유협은 강제적으로 황제의 상징인 세수와 조서를 조비에게 넘기고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조비는 관례에 따라 3번 사양한 후 같은 달 29일에 헌제의 선양을 받아들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위, 연호를 황초라했습니다. 11월 1일에 조비는 유협을 선양공으로 봉하고 한 왕조의 정삭을 행사하고 천자의 예약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조조를 무황제로 추존하고 묘호를 태조라했습니다. 또 남육노의 선우 호주천에게 위나라의 세수를 주고 왕이 타는 푸른 덮개가 있는 마차인 청계차와 왕이 타는 수레인 승려 등을 하사했으며 12월에는 낙양을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조비는 왕조의 교체와 함께 관직 제도의 중요한 개혁을 진행했는데 상국을 사도로 어사대부를 사공으로 고침으로써 208년에 조조가 폐지한 상공관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비록 사도와 사공이 존귀한 자귀이기는 하나 조정 일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조비는 또 비서감과 중서성을 설치하고 중서성에는 강령을 두어 백관의 주청을 파악하고 조령의 초안을 잡는 일을 주관하게 해서 상서대의 권력을 분산시켜 동안 후기의 상서의 권력이 지나치게 컸던 문제를 없앴습니다. 경제 방면에서는 둔전제를 계속 시행했고 수리시설의 건설을 중시했는데 종합해보면 조비가 황제를 칭해 한나라를 이은 후 위나라는 세력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황제가 되는 유비. 221년에 한중왕 유비가 성도에서 황제를 칭했는데 그 1년 전 조비가 황제를 칭한 후에 한나라 헌제 유협이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총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나라 종실인 유비는 상례를 거행하고 유협을 효민 황제로 추존했는데 이후 유비의 신하들이 잇따라 유비에게 제위에 오를 것을 권했지만 유비는 번번이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장군 제갈량이 권하자 유비는 그제야 동의하고 군사 제갈량과 박사허자 의랑 맹광에게 의식을 준비하고 길일과 길한 시간을 고르게 하여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21년 4월 6일 유비가 성도에서 황위에 올라 한나라 소열 황제 청나라 선주가 되었는데 그가 한나라 왕실의 부흥을 부르짖었으므로 국호는 여전히 한이었고 연호를 장무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비의 한나라는 단지 익주한 지역만을 차지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이를 따로 촉한 또는 계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유비는 제갈량을 승상으로 허정을 사도로 삼고 백관을 선발하고 종묘를 건립해 선제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해 5월 12일에 유비는 부인 오씨를 황후로, 아들 유선을 태자로 세우고 거기 장군 장비의 딸을 황태자비로 간택했습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 삼국지는 제갈량의 융중대와 적벽대전, 그리고 관우의 죽음과 황제가 되는 유비였습니다.